Hey bosses, this is Tammy from Asian Boss. Feminism is a concept that a lot of you might be familiar with, but did you know that there's a growing anti-feminism movement in Korea? We recently touched on this topic when we conducted a street interview in response to the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adical feminist hand gesture, so you should check out that video if you haven't already. The proponents of anti-feminism in Korea, who are mostly young Korean men, advocate for the rights of South Korean men as a direct response to what they perceive to be a radicalization of feminism in Korea, but some of them appear to be willing to take on a more radical approach to raising awareness. One of the most prominent anti-feminist and men's rights activists in Korea recently showed up at a feminist rally in a Joker costume with a water gun and received a lot of media attention for supposedly terrorizing the group of feminists. So, why did he do this? To get his side of the story and his perspective on the so-called gender war in Korea, we reached out to the Joker himself for an interview, and he accepted. Now, to get the other side of the story, we have also reached out to several prominent feminism organizations for an interview or even for a debate at the request of the Joker. But they either did not hear back or had to pull out last minute. We are still holding on to the hope that some of them will eventually come forward to talk with us. For this interview, we invited a prominent Korean YouTuber who specializes in doing interviews to be our guest host so that we can stay neutral and ask the right questions. If you have been curious about the current state of feminism and the gender conflict in Korea, you don't want to miss this conversation. Let's jump right in.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신남성연대를 운영하고 있는 상임대표 배인규라고 합니다. 배인규님.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대한민국에 만연되어 있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와 투쟁을 해오며 좀 구심점이 필요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개 유튜버가 페미니스트와 대적하고 뭘 좀 해보려고 하면 많은 대중들의 힘이 필요한데 하나의 그들을 집결시킬 만한 구심점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신남성연대라고 저희가 단체를 설립하게 되었고요. 참으로 조심스럽게 더 열심히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신남성연대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저희 신남성연대 유튜브 채널을 한 2월 정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한 10개월도 되지 않아서 약 38만 명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공식 카페에도 2만여 명, 동시에 디스코드에 모여있는 분들도 4만 명 이상이 모여 있습니다. 이 규모에 대해서 조금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로 그들을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저희가 남성혐오주의자고 모든 페미니즘에 반대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 규모의 지지를 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많이 모자란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언정 그런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더 이상은 볼 수 없기에 이런 많은 지지를 보내주시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럼 페미니스트에도 종류가 나눠져 있다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도 존재를 하고 그렇지 않은 페미니스트도 존재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라고 정의를 내려보자면 남성 혐오주의자들입니다. 진정으로 이제 성평등, 성평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가치를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남성들을 혐오하고 어떻게든 없는 가상의 혐오를 생성하여 남녀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그런 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저는 대부분의 이제 거의 모든 대한민국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극단적 남성 혐오주의자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주장이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고 있고요.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저희 배인규 너무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어떤 집단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이제 정체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그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의 행동과 슬로건을 보고 판단을 하겠죠. 얼마 전에 이제 잘 모르시겠지만 여성의당이라는 서울시장 후보로 내서 4위까지 득표를 했던, 즉 페미니스트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정당과 저희 남성연대가 크게 한판 붙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성의당의 창당 멤버였으며 동시에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던 자가 남성혐오주의자였습니다.
밖에선 노인을 보호해야 된다, 약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의 남녀를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뒤에선 대한민국 남성들 한강에 빠져 뒤져버려야 된다. 그리고 뭐 대한민국 남성들 다 칼로 찌르고 싶다. 철저하게 조롱을 했습니다. 이 내부 자료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까버렸죠. 저희 남성연대는 정말로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과 붙던 여태까지 지는 모습이 아닌 그들의 실체를 대중들에게 까발리고 진정한 성평등, 진정한 성평화를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을 대중들이 보셨기에 진정으로 이렇게 응원을 많이 받고 있는 듯한 생각과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하게 제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인터뷰에서 그들은 남성혐오주의자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페미니스트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 세계에도 다 있는, 보통 쓰는 단어인데 맞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어떤 다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렇게 접근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들이 내세우는 슬로건은 성평등입니다. 우리는 이 잘못된 페미니즘에 반대하는 것이지 명확하게 하고 가겠습니다. 성평등 자체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이 같은 기회를 가지지 못한다면 여성을 존중해 줘야겠죠. 여성이 피해보고 있는 것에 그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는데 반대하는 남성들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남성들이 왜 이렇게 페미니즘에 반대하는가? 이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의 페미니즘은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대한민국에 만연되어 있는 페미니즘은 틀렸습니다. 여성 우월주의를 표방하고 수많은 여성 페미니스트들의 대표격인 기득권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페미니스트들이 정말 다수가 남성 혐오주의자입니다. 저와 토론을 정말 많이 피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남성 페미니스트 한 명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 토론 내용 중에 국회에 여성 의원 비율이 적기 때문에 여성할당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쪽 주장이었습니다. 자, 저의 주장은 이러하였습니다. 대관절 국회 내에서 여성의 비율이 많아지고 국회의원의 남녀 동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얻는 이점이 무엇이죠? 저는 몰라서 그의 남자 페미니스트에게 물어봤습니다. 정치인이란 것은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우리가 분단 국가인 만큼 어떤 대북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 내 삶을 어떻게 풍요롭게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지에 대한 명확한 가치와 공약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유권자로서 바라보고 가치평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국회 내에서 남녀 동수가 대해서 그런 느낌이 좋아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비단 능력 없는 정치인이라면 남녀 따질 것 없이 탈락시켜야 되죠. 오로지 민주주의 국가로서 표심으로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성평등입니다. 남녀는 무조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남성연대의 주장은 다릅니다. 성평등 말고 성평화 하자는 겁니다. 남녀는 달라요.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전혀 다릅니다. 그러기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우리가 그 진정한 성평화를 위해 나아간다면 논리적 모순 또한 없을 것이요. 이런 분열 또한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 지금 작금의 분열의 씨앗 속에는 그들이 내세우는 이런 다름은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평등을 주장하기에 예를 들면 여성할당제, 여경, 여소방관 무조건 똑같이 하자는 거예요. 남녀의 특성을 무시한 채. 자, 묻겠습니다. 정말로 남녀가 평등하다면 체력 검증 기준 똑같이 가져가야죠. 아닙니다. 체력 검증 기준은 다르게 가져가면서 무조건적으로 여경의 비율을 늘리자는 겁니다. 우리네 입장에선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은 남성이 우선적으로 많아야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남녀는 무조건 똑같다, 같아야 한다. 이런 남녀의 다름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개성적인 성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리적 모순을 꼬집기 위하여 계속 이런 것들을 끄집어 오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말이 길어서. 제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올바른 페미니즘은 지지해야겠지요. 동의해야겠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의 세력이 점점점 불려가고 이에 맞서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여성 혐오주의자로 몰아가는 이런 잘못된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페미니스트 이꼴 극단주의자라는 역프레임이 점점점 형성되고 있는 사례라고 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진정한 성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할, 풀어가야 할 숙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면 베잉규님이 생각하시는 정상적인 페미니즘은 성평화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성평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한마디로 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남녀는 달라요. 하여 남성이 여성에 비해 못하는 것도 있을 테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 못하는 게 있을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발전해 나갈 때 진정한 성평화가 이룩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은 이 슬로건이 타이타닉이라는 영화에 녹아들었다고 봐요. 저는 여성이 남성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남성은 여성에게 뭘 해야겠습니까? 희생해야 됩니다. 즉,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하고 남성은 여성을 위해 희생한다면 단어 하나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진정한 성평등은 무조건적으로 이룩됩니다. 타이타닉 보셨습니까? 마지막 장면에 디카프리오가 그 여주인공을 위해서 판자 아래서 죽어갑니다. 그 남성은 지금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올바른 성평등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도 가위바위보 해야죠. 누가 판자 위에 올라갈 것인가. 하지만 그 남성 주인공은 여주인공을 위해 대신 죽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그 남성의 선택에 순종한 것입니다. 남성은 여성을 위해 희생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입니까? 여기서 그들이 진정으로 주장한다는 성평등을 대입하는 순간 이 타이타닉이라는 아름다운 영화는 박살이 납니다. 역으로 남성이 여성에게 순종하고 여성은 남성을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 이것도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제가 이거를 예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남성이 무조건 여성에게 희생하는 방법도 없고 자 왜냐하면 저희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정말 힘들었어요. 사업이 실패해서. 그때 저희 와이프가 저를 위해 희생했습니다. 왜? 뱃속에 아이가 있었거든요. 저를 대신해서 유튜브를 뛰어들었고 수많은 욕을 먹었으며 수많은 유언비어에 힘들었습니다. 그 원지가 제 가슴속에 아직도 있어요. 저희 와이프가 저를 위해 희생했기 때문에 저 또한 지금 저희 와이프에게 순종하며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하나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이 진정한 의미를 많은 분들께서 아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페미니즘을 주장하시는 페미니스트 중에 이런 분은 인정하고 싶다. 이런 분은 내가 인정한다 하는 분이 있으세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 그분을 도와서 아스팔트라든지 온라인이라든지 정말 제 모든 걸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올바른 페미니즘을 향해 그리고 올바른 성평화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분이 있다면 그쪽 진영에서 정말 좋겠는데 제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없습니다. 제 바람입니다. 아니 얼마나 좋겠어요. 정말 진정한 페미니즘을 위하여 참 같이 투쟁한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없습니다. 얼마 전에 헤일팀에서 집회를 할 때 거기에도 조커 분장을 하고 이제 찾아가신 적 있으시죠? 저는 여기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게 한 번만 간 게 아닙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페미니스트들이 말도 안 되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집회를 해서 그 자료를 기자에게 전파하여 가상의 혐오를 생성하는 작업에 있어서 모든 페미니스트들을 다 쫓아갑니다. 왜? 그들은 말도 안 되는 가상의 혐오를 슬로건으로 삼고 대한민국 대중들을 선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실제로 내세웠던 슬로건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에서 대한민국 남성들이 여성들을 폭행하고 괴롭히는 것을 컨텐츠화하여 돈을 번다는 겁니다. 제가 조커 분장을 하고 그들을 쫓아갔습니다. 명백한 사실관계를 따져야 되는 것이 그들이 수많은 해외 언론에 내가 조커 분장을 하고 그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그들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며 그들을 괴롭혔다. 정말 그랬다면 전 정말 저희 지지자들과 그 방송을 시청했던 많은 분들에게 욕을 엄청 먹었을 겁니다. 그의 동시 시청자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였어요? 15,000명이었습니다. 15,000명이 생생한 현장을 보고 있었어요. 그들을 직시한부터 끝날 때까지 그들을 향한 욕설 단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물리적 가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들이 물리적 가해라고 주장하는 것, 물총을 발사했다. 그들을 겨냥해서 물총을 발사한 것도 아니요. 하늘에 조커라는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늘의 퍼포먼스로 물총을 2발 발사한 것이 전부입니다. 조커 분장을 왜 했느냐? 그들이 그날 그 대전에는 그때 당시에 5인 이상 집합하면 방역법에 위반됩니다. 갔는데 20여 명이 몰려 있어요. 명백하게 방역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가상의 슬로건을 가지고 1인 시위를 표방해서 모여있는 현장을 급습한 겁니다. 자, 이 현장을 많이 알리기 위해선 이 투쟁의 재미적 요소를 가미해야 될 의무가 저에겐 있습니다. 조커 얼마나 좋습니까? 사회적으로 마지막 제가 연기한 거는 호아킨 피닉스의 조커입니다.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규탄받고 사이코패스로 취급받고 그것을 연기하기 위해서 조커 분장을 하고 찾아갔죠. 결과는 정말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많은 토론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한 것도 아니고 그 세계일보라는 대한민국 언론사를 통해서 토론하자. 정말 너희가 여성 혐오, 백래시, 진정한 페미니즘에 다 알리고 싶다면 이것만한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그들을 정말 위협했다면 토론에 나와서 당신이 우리 위협했잖아. 때렸잖아. 배행도 끝나겠죠. 하지만 정말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위에 있었던 또 여성분들은 이게 물이 아닐지도 모른다. 어쨌든 조커 분장이라는 게 뭐랄까 친화적으로 다가오는 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꼈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정말 가상의 혐오를 형성하고 누구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격을 했다면 저 물속에 뭐가 들었는지 모른다 라고 주장했을 때 대중들은 걱정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저 물속에 뭐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그런 주장들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은 다수 대중들이 콧방귀를 껴버리는 것이 여지껏 그들이 어떤 행보를 걸어왔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건 무리였습니다. 조커라는 이제 코스프레를 했던 이유는 아쉬운 현실입니다. 제가 양복 입고 선언문도 읽어보고 피켓 들고 여러 가지를 해왔으나 많은 대중들은 투쟁에 재미의 요소가 들어가지 않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자금의 현실입니다. 자, 페미니스트들이 길거리로 튀어나왔을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괴물 가면을 쓰고 대한민국 한국 남성들 성기가 6.9cm다. 나는 너네들 인생을 망치러 온 페미니스트다. 이런 슬로건과 피켓을 가지고 집회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사들은 그런 것 같고 과격하다고 표현한 언론사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정말 투쟁을 위한 멋진 여성들의 반란 이런 것들을 연일 기사로 쏟아냈어요. 저는 그 페미니스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진정으로 위협과 폭력은 무엇인지 하늘에 물총 2발 발사하는 것이 위협이고 조커 분장을 했던 것 자체가 폭력이라고 주장한다면 지금 작금의 대한민국의 남성들은 여성의 증언, 즉 명백한 증거도 없이 여성의 진술 한마디면 그것이 오로지 증거화되어 남성들이 실형을 사는 작금의 현 상황이 있습니다. 제 지인도 마찬가지고 실제 사례입니다.
여성의 일방적인 주장이 그거 고지고대로 증거가 되어서 8개월간 실형을 살았습니다. 말이 8개월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성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죠. 배심원들을 초청해서 성범죄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열어서 무죄가 나오는 확률이 47%입니다. 성범죄에서 무죄율이 3%밖에 안 돼요. 거의 10배 이상이 뜻되는 이유는 정말로 많은 대중들이 들어봤을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법적 지식이 많은 판사의 판결보다 배심원들이 더 올바른 판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법의 원칙대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지금 작금의 사회 문화의 분위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남성들의 인권은 실제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명백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저희가 60년대, 70년대 과거에 여성분들의 인권 굉장히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왔고 여성의 인권 향상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이것입니다. 여성의 인권 향상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하는 탓에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명백하게. 방금 말씀드렸던 여성의 진술 자체가 증거가 돼버리고 남녀 동수를 주장하는 사회적 현상, 남녀 동수에 반대를 한다면 여성 혐오주의자로 몰아가는 그런 극단주의자들의 폐해,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성이 결혼해서 뭐 집을 사와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좋습니다. 이런 것까지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군대에 다녀왔지만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알겠습니다. 안 받겠다 이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작금의 대한민국 여성 인권을 향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페미니스트들 때문에요. 대한민국 남성들의 목엔 칼이 들어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술 취한 여성이 뉴스에도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한 택시기사 택시 위에 방방 뛰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 택시기사는 그 여성을 끌어내리지 못했어요. 왜? 그 여성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너 나 건드는 순간 성추행으로 고소해버린다. 아무도 그 여성을 끌어내리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의 육체의 터치가 있었다고 한들 성추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여성이 강력하게 그런 주장을 하였고 남성이 택시를 부숴버리는 그런 현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끌어내리지 못했다? 다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은 정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이것이 제발 전 세계에 좀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택시기사님에게 있어서 택시는 생명줄이자 밥줄입니다. 택시기사님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이 택시기사님을 합니까? 아니에요. 어떻게든 힘든 와중 속에서도 우리 자식들 먹여 살리고 대학 보내고 가정 한번 꾸려보겠다고 열심히 희생하시는 가장입니다. 그 가장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의 생명줄을 이으는 수단이 택시라는 거예요. 즉, 그 생명줄을 내 눈앞에서 박살을 내는 여성을 보고도 끌어내지 못했다? 그 남성의 그 택시기사의 마음은 찢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의 한마디, 너 성추행으로 고소한다. 그 택시기사는 짧은 순간에 이 대한민국의 작금의 형태를 몸으로 느껴왔기에 택시가 부서지는 것이 오히려 나은 것이다. 여기서 잘못된다면 성추행범으로 엮여들어서 실형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가정이 더 파괴가 된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택시 위에 올라가 있는 여성을 끌어내리는 행위 그 자체를 법원에서 성추행이라고 인정하기는 힘들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추행으로 인정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사회 분위기와 사법부가 그대로 흘러간다고 한다면 걱정할 거 없이 끌어내리면 될 일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실제 판례가 증거가 없다 손치더라도 여성의 진술 한마디면 정말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사례들을 찾아본다면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짧은 판단 속에 택시기사님이 바보여서 방금 선생님께서 판단했던 야 이거 끌어내리는 게 왜 법원에서 성추행이야 내려와 라고 행동하지 못하셨던 게 그분의 지적 능력을 논할 것이 아니라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런 사회 문화가 팽배하였는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례들이 정말 많습니다. 대한민국 양궁 선수 안산에 대해서 아십니까? 안산이라는 선수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양궁 선수이고 국적은 한국입니다. 양궁을 굉장히 잘해요. 묻겠습니다. 안산 선수의 헤어스타일인 숏컷을 보고 제 페미네 메달 박탈하자 라는 주장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어이없는 질문이죠.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페미니스트들은 각종 언론에 어떻게 주장을 하였는가? 대한민국 양궁 선수인 안산이 숏컷을 했던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남성들이 제 페미니스트다, 메달 박탈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해외 언론사까지 제보를 합니다. 아닙니다. 대한민국 남성이 지나가는 숏컷 여성을 보면 왜 페미니스트라고 공격을 합니까? 명백한 팩트는 대한양궁협회에서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남성들이 숏컷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안산 선수에게 메달 박탈하자라는 전화가 단 한 통도 없었다. 이런 것에 분노하는 거예요, 남성들은.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숏컷을 한 여성을 페미니스트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숏컷을 보고 페미니스트라고 거부감을 느꼈던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2020년에 와서 화장을 하지 않고 숏컷을 한 여성을 본다면 약간의 거부감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거부감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페미니스트가 성행했던 게 2015년부터입니다. 메르스 갤러리아는 남성 혐오주의자들의 집단이었죠. 그들 스스로가 외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메갈리아로 변질이 되면서 그들은 슬로건을 이렇게 내세웠습니다. 우리는 남성 혐오주의자다, 여성 우월주의자들이다 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활동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장 슬로건으로 삼고 줄을 삼았던 게 무엇이냐? 탈 코르셋이었습니다. 머리를 남성처럼 짧게 자르고 화장을 지웠으며 자기 관리는 오로지 사회가 만들어낸 코르셋이다 라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본인들이 머리를 짧게 자르고 본인들이 화장을 하지 않고 본인들이 편하게 입고 운동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가 되는 것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우리네 아이들에게 자기 관리는 나쁜 거야, 화장하지 마, 본인의 게으름을 마치 아름다운 슬로건인 것 마냥 대중들에게 전파했던 그들이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숏컷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남성들은요,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공포감이 있는 거예요. 하여 짧은 머리의 여성을 봤을 때 약간의 거부감입니다. 혹시 페미니스트가 아닐까? 극단주의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여성분들이 숏컷을 했다고 해서 비난한다? 이건 사이코패스죠. 이건 제발 편집해주지 말아주십시오. 내보내주세요. 대한민국 남성들은 숏컷에 반대하지도 않으며 오로지 그 숏컷이라는 이미지를 누가 망쳤는가, 그리고 숏컷을 바라봤을 때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거부감이 드는 것이다. 저는 지금 여기 같이 있는 토끼 같은 와이프도 있고 저희 남성들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짜증나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대관절 왜 여성들을 혐오하는 것이냐. 그들이 주장이 저희가 여성 혐오주의자라는 겁니다. 그들은 본인들이 내세우는 페미니즘에 반대하기 때문에 여성 혐오주의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 신남사원들을 지지하시는 분들 중에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수치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여성분들이 주장하는 것도 이거예요. 도대체 남성들이 여성들을 이유 없이 혐오할 리가 있겠느냐. 중립적인 여성의 입장으로 봤을 때 너희가 말도 안 되는 가상의 화물을 생성하고 그것을 곧이곧대로 많은 여성들의 대표적인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에 우리는 진절머리가 난다. 아니다. 우리는 잘못된 페미니즘이라는 이러한 변질되어 버린 이데올로기에 반대하는 것이지 성평등, 성평화라는 가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기 있는 우리 와이프도 증명해주고 있고 수많은 남성연대에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 정상적인 여성분들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인 대한민국의 정서는 신남성연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신남성연대를 초반에는 굉장히 좋게 보지 못했던 시선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소위 어그로라는 뭐 조커 분장을 한다든지 여성의 모습을 하고 등장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야 남성 인권을 위해 싸운다는 녀석이 도대체 이러한 과정들이 왜 필요한 것이냐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 정말 우리 대중들은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투쟁에 있어 재미적인 요소가 빠진다고 한다면 관심 자체를 주지 않습니다. 저는 어찌 보면 많은 다수의 반대를 가질 수도 있었던 어그로를 선택하고 대중들이 관심을 선택을 하였으나 결국엔 이런 규모의 확장성에 있어서 좀 올바랐던 판단이었구나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정말로 까보고 나니 배인규가 여장하고 조커 분장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더럽히는 이 극단적인 페미니스트들의 실체를 더욱더 알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깨닫고 계십니다. 이 반페미니스트주의자들 중에서도 온건파와 이제 급진파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급진파 쪽에 가깝겠죠. 얼마 전에 온건파 중에 한 분이 저희 단체를 비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여론이 어떠했느냐. 도대체 당신이 한 게 무엇이냐. 지금의 대한민국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기득권을 형성하고 아스팔트를 점령하고 말도 안 되는 조작적인 여론 조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잘못됐다라고 알릴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그들이 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행동, 아스팔트를 점령하고 온라인 댓글 점령을 하고 그들이 얼마나 조직적이냐면요. 온라인에서 기사가 하나 탁 뜨면 좌표를 찍습니다. 이 기사로 가자. 대한민국 남성들이 여성들을 혐오하고 있다. 라고 주장을 하자라고 해서 베스트 댓글을 만들어버립니다. 그거 막은 것도 저희 남성들이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성과들을 보고 저희를 많이 지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페미니스트 또는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이쪽 집단에 동조하는 세력들은 여성들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드러나지 않은 또 수많은 동조 세력들이 있다고 보세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정말 소수이지만 그 소수들이 대한민국 기득권을 전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젠더 갈등 자체가 없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젠더 갈등이 심화가 되었는가? 이 현 상황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다면? 자, 우리나라에서 여성 인권이 바닥이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애아빠지만 과거의 여성들은요 남성과 겸상도 못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존재했어요. 바꿔야죠. 남녀는 평등합니다. 즉 남녀가 모든 것이 똑같다는 것이 아니라 기회에 있어서 평등하고 과정에 있어서 평등합니다. 그런 사회 만들어야지요. 다만 부작용들이 수반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평화라는 목적에 다다르기 위해서 이런 여정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쭉 올라가는 여성의 인권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극단적인 남성 혐오주의자들의 논리적 모순 이런 논리적 모순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그들이 점점 여성의 인권이라는 아름다운 슬로건 속에서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라고 평가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과거에 남성이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기 때문에 당연하죠.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는 것도 찬성하지만 이게 변질됨으로써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아니, 저희 와이프가 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도와주고, 페미니스트들이 저희 와이프를 정말 싫어합니다. 쟤 트랜스젠더다 라고 선동했던 때도 있었어요. 동시에 뭐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이다. 뭐 쟤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저희 와이프도 여성이고, 여성은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 수단과 목적을 위하여 남성들이 역차별을 받고 가상의 여성 혐오주의자로 못나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 진정한 폭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여성의 인권이 낮다는 분석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뭐 더 올라가야 된다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올라가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여성의 인권에 대해서 의견을 내주신다면. 이게 세계적으로도 참 문제인 게 뭐냐면요. 참 세계 경제 포럼이라는 WEF에서 발표한 게 저희 한국이 성평등 지수 112위입니다. 저희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인도, 케냐. 그 나라를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들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은 이런 수치들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 세부 항목 중에 식자율이라고 있습니다. 읽고 쓰고 글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남성 99%입니다. 대한민국. 여성 99%예요. 즉 모든 남성과 여성이 글을 읽고 쓰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들은 여성에 비해 얼마나 남성이 식자율이 낮은가에 대한 수치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대학 진학률도 마찬가지입니다. WEF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남성의 대학 진학률이 111%입니다. 대관절 100%는 100%지 111%는 무슨 수치입니까? 군대에 가서 휴학한 남성의 비율까지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휴학생의 비율을 제외하자면 남성 67%, 여성 74%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말 중립적이고 명확한 팩트에 기반한 성평등 지수가 발표가 돼야 되는 것이지, 정말 그 수치들에 대해서도 오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반대적인 것으로 유엔에서 발표한 지수에 따르면 저희 대한민국은요, 아시아 1위, 전 세계 10위입니다. 수치들을 가져올 거면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가져와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현실적으로 젠더 갈등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전제가 깔려야 됩니다. 남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 생물학적으로 다르고 정서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상호 보완해야 될 사회 구성원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남녀 동수를 주장하고 무조건적인 평등, 이것을 주장하지 않는 사회가 도래된다면 작금의 성별 갈등은 없어질 거라 확신합니다. 남녀가 똑같다. 여성의 사회 진출 나가서는 안 된다. 동의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남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남녀 동수 수치적 평등을 외친다면 여성도 군대 가야죠. 체력 검증, 여경의 체력 검증 동일해야죠.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주장을 하는 세력들이 올바른 페미니즘을 외치는 세력들로 포장될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의 정말 이들의 논리적 모순을 인정할 수 있는 사회, 언론, 이런 문화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여성은 남성에게 순종할 줄 알고 남성은 여성에게 희생할 줄 알고, 바꿔서 여성 또한 남성에게 희생할 줄 알며 남성 또한 여성에게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이해와 배려의 사회, 즉 페미니즘 말고 페밀리즘이 퍼진다면 정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